자, 이번 시간에는 생명과 내신 대비 신경계 파트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신경계 파트 나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신경계 먼저 구조부터 먼저 보도록 합시다. 구조. 자, 신경계 구조를 보면은, 자, 이건 그림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뇌가 있죠, 뇌. 뇌랑 척수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우리 신경 쪽은 뇌랑 이렇게 척수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 뇌와 척수에 해당되는 요 뇌와 척수, 기관. 뇌라는 기관과 척수라는 기관, 요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중추신경계라고 얘기해요. 요것을 중추신경계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뇌랑 척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양쪽으로 뻗어 있는 신경들, 혹은 척수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뻗어 있는 신경들, 요거를 뭐라 하느냐? 양쪽으로 뻗어 있는 요 신경들을 합쳐서 우리는 요거를 말초신경계라고 얘기를 한다. 요거를 말초신경계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정리하면은 중추신경계는 뭐다? 뇌랑 척수라는 기관을 얘기를 하는 게 중추신경계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 중추신경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뇌를 기준으로 했을 때 뻗어 있는 신경. 자, 그러면은 잘 보면은, 자, 그럼 뇌에서 뻗어 있는 신경은 몇 쌍이 뻗어져 있느냐? 전체적으로 뇌 신경에는 12쌍의 신경이 뻗어져 있어요. 여기는 양쪽으로, 신경들은 양쪽으로 뻗어져 있으니까 그 신경 개수가 몇 쌍? 뇌에서는 12쌍의 신경들이 뻗어져 있어요. 척수에서는 총 31쌍의 신경들이 뻗어져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 말초신경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하나는 구심성이 있고 하나는 원심성으로 나눠지게 된다. 자, 일반적으로 이 구심성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각뉴런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원심성 뉴런을 우리가 이거를 운동뉴런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뻗어 있는 거를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자극의 신호를 통해서 자극의 신호가 누구에서부터 오게 되는 거예요? 저기 구심성 뉴런으로부터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각신경이 구심성 뉴런으로부터 들어오게 되면은 이 말초신경계인 요 구심성 뉴런으로부터 들어와서 거기에 따른 이제 반응이 두 가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쪽 신경이 구심성 뉴런이면 한쪽 신경은 뭐가 되는 거야? 죄송해요. 한쪽 신경이 구심성 뉴런, 감각 뉴런으로부터 자극의 신호가 이렇게 받게 되면은 한쪽 신경에서는 반응을 하게 되겠죠. 왜냐? 양쪽으로 뻗어 있는 신경들이니까. 그래서 한쪽에서 감각으로부터 감각신경으로 들어서 한쪽 신경에서는 반응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반응을 하는 원심성 뉴런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근데 반응을 할 때 바로 척수를 통해서 바로 반응을 하는 게 있고, 반응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게 되는 거야. 그냥 바로 여기가 척수니까 척수를 통해서 바로 반응을 하는 원심성 뉴런이 있고, 아니면은 반응이 두 가지가 있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의 반응은, 자, 구심성 뉴런으로부터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은 뇌를 거쳐서 반응이 일어나는 그러한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심성 뉴런으로부터 자극의 신호를 받게 되면은 뇌를 거쳐서 어디로 다시 원심성 뉴런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뇌를 거치는 반응을 의식적 반응, 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반응이 일어나는 게 무의식적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됐죠? 자, 두 번째로는 자, 지금부터 여기 중추신경계부터 먼저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중추신경계.
자, 이 중추신경계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그치.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합시다. 그냥 전체적으로. 자, 신경계의 구조를 보도록 합시다. 그랬을 때, 먼저, 자, 이 신경계라는 것은 크게 중추신경계랑 말초신경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먼저 이 중추신경계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이 중추신경계는 자, 주로 아까 얘기했듯이 뇌랑 척수로 되어 있다고 했죠. 그 중에서도 먼저 이 뇌부터 먼저 보도록 합시다. 뇌. 자, 뇌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뇌의 종류를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먼저 대뇌가 있죠. 우리 알고 있는 대뇌. 그 다음 뭐가 있나요? 그쵸. 소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간뇌가 있고, 뭐 중간뇌가 있고, 그 다음에 연수가 있어요. 자, 여기 사이에 참고로 뇌교라는 것도 있어요. 뇌교. 이따가 이걸 적어드린 이유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뇌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됐죠? 자, 그럼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대뇌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대뇌. 자, 이 대뇌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지죠. 가장 바깥쪽인 피질 부분과 가장 안쪽인 속질 부분으로 나눠진다. 자, 대뇌 피질을 같은 말로 뭐라고요? 요거를 회색질이라고 얘기해요. 요거를 회색질이라고 얘기를 한다. 대뇌 속질을 뭐라고요? 대뇌 속질을 요거를 백색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백색질.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를 잘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대뇌 피질에서의 회색질이고 대뇌 속질을 백색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반대로 되는 게 중추신경계 있다가 척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중추신경계 구성하는 척수 부분에서도 겉질과 속질로 나눠져요. 이 겉질과 속질이 반대로 되어 있어요. 척수에서의 속질은 회색질이에요. 그 척수에서의 겉질은 백색질이에요. 반대죠, 대뇌랑.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유념을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을. 자, 그럼 대뇌 피질이 여기에 지금 뭐가 있다? 회색질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있다? 그래서 여기에 주로, 그쵸? 여기에 주로 신경 세포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그럼 요 회색질 부분에 주로 신경 세포체가 담겨져 있으니까 모든 그 대뇌 활동을 다 이 회색질이 담겨져 있는 이 신경세포체가 많이 존재하는 이 회색질에서 모든 기능적인 걸 담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 회색질을 좀 보도록 할게요. 즉 대뇌 피질 부분을 보게 되면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이렇게. 자, 그랬을 때 네 부분으로 보도록 합시다. 제일 처음에 앞쪽에 있다고 해서 전두엽 부분이 있고, 바로 여기에 전두엽이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측두엽으로 나눠지고, 뒤쪽에 후두엽, 그 다음에 맨 앞쪽에 해당되는 두정엽, 이렇게 나눠져요. 자, 근데 여기 회색질 부분에서 신경세포체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기능적인 담당을 한다고 했죠. 자, 그 기능적인 담당을 한다는 뜻이 뭐냐면은 결론 여기서 뭐를 내린다? 명령을 내리는 곳이 어디다? 바로 여기 대뇌의 회색질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됐죠? 자,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각각의 전두엽, 측두엽, 후두엽, 두정엽에서 각각의 그 대뇌의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였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자, 그럼 주로 각각의 이제 여기 전두엽, 측두엽, 후두엽, 두정엽에서 어떤 명령들을 내리는지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먼저 전두엽에서는 주로 감각과 관련된 명령을 내려요. 감각령. 측두엽에서는 연합령에 해당이 되고, 후두엽에서는 주로
운동과 관련되어 있는 운동령에 관련된 명령을 내리게 돼요. 두 정답에서는 주로 언어와 관련된 언어 처리와 관련된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에 되뇌에 해당된다. 됐죠? 그 다음에 손해. 자, 손해 기능을 보도록 합시다. 손해 기능은 자, 얘는 평형 감각에 해당되는 명령을 내리다. 평형 감각. 자, 간내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시상과 시상하부로 나눠져요. 자, 그 중에서도 어디냐면 이 시상하부. 이 시상하부에서 기능을 하게 되는 게 어떤 기능을 담당하냐? 얘가 바로 우리 저 뒷단원에서 다루게 되는 호르몬 조절. 그 호르몬 조절을 담당하는 곳이 어디다? 시상하부에서 그 기능을 담당하게 돼요. 되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눈과 관련된 운동. 저는 이거 이제 동공 조절이라든지 뭐 모양체 조절이라든지 모든 눈과 관련된 조절 기능을 담당하는 게 누구다? 요 중간내에서 담당해요. 저는 그래서 요거를 안구 조절 혹은 안구 운동이라고만 얘기해요. 중요한 건 전부 다 중간내는 뭐다? 안구, 즉 눈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조절을 중간내에서 담당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연수. 자, 연수는 나머지 것들을 다 조절해요. 예를 들어서 호흡이라든지 심장 박동이라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호흡 조절, 또 심장, 순환, 삼투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게 누구다? 연수에서 일어나게 된다. 이해되셨죠? 자, 여기서 또 알아둬야 될 게, 자, 여기를 보시면은, 자, 여기 보면은, 아까 적어드린 요 뇌교, 그 다음에 요 중간뇌, 그 다음에 요 연수, 요 세 가지 뇌가, 자, 담겨있는 의미가 중간뇌, 뇌교, 연수는 우리 생명활동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개의 뇌가 다칠 경우에는 우리 생명과 아주 밀접한 그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 개에서 다치면 아주 큰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요 세 개의 뇌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해서 뇌줄기 부분이라고 얘기해요. 요 부분을 뇌줄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바로 뭐에 해당된다? 바로 중추신경계 중에서도 뇌에 대한 얘기였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으로는, 자, 쭉 요거 지울게. 이해됐죠? 그럼 요거만 지울게요. 요거 지우고. 자, 그 다음으로는, 자, 쭉 내려와서. 자, 그 다음에 척수 부분을 보도록 합시다. 척수. 중추신경, 뇌랑 척수로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척수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앞에 거 지우도록 합시다. 자, 척수를 보도록 합시다. 척수. 자, 이 척수는 다시 아까도 했다시피 척수 부분은 어떻게 된다? 겉질과 속질로 나눠진다 했죠. 마찬가지로 척수도 마찬가지로 겉질과 속질로 나눠집니다. 자, 척수의 겉질을 뭐라고 하느냐? 척수의 겉질을 얘를 저기 백색질이라고 얘기해요. 얘를 백색질이라고 얘기해요. 척수에서의 속질을 뭐라 한다? 얘를 회색질이라고 얘기해요. 얘를 회색질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신경세포체는 어디에 들어가 있다? 요 회색질에 담겨져 있으니까 얘 안에 신경세포체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기능적인 걸 담당하는 것은 어디다? 여기 회색질에서 담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척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게 척수야.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속질에 해당되는 여기서 기능적인 걸 담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속질 부분과 연결된 신경이 여기 두 가닥으로 아래쪽과 위쪽으로 뻗어져 있어요. 자, 이 속질 부분에서 양쪽으로 이렇게 뻗어 있는 신경을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자, 여기가 이제 두 갈래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그게 바로 전근이라고 얘기를 하고 한쪽을 그래서 후근이라고 얘기해요. 전근 쪽에서는 주로 어떤 신경? 그렇죠. 여기서는 운동뉴런이 있죠. 주로 여기는 운동뉴런이 주로 많이 퍼진 데 있어요. 운동뉴런, 운동신경. 그 다음에 후근 쪽에서는 주로 여기에 감각신경들이 많이 모여있다. 자, 그래서 여기 감각신경이 많이 모여있는 이 후근 쪽은 주로 우리 사람으로 쳤을 때 이 뒤쪽이에요. 뒤쪽인 건 주로 어디에 부분에 해당돼요? 사람으로 쳤을 때 등 쪽에 해당되죠. 등 쪽에 해당된다. 전근은 주로 앞쪽에 해당되니까 우리 사람으로 했을 때 주로 배 쪽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 배 쪽과 연결되어 있는 건 주로 운동신경, 후근 쪽과 연결되어 있는 등 쪽에 해당되는 것은 감각신경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척수 부분에서의 전근과 후근이에요. 그래서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말초신경계 할 때 여기 뒤쪽이 등 쪽에 해당되고 여기 앞쪽에 해당돼요. 여기가 앞쪽이니까 운동신경, 여기 등 쪽이 감각신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거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여기 척수 부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말초신경계로 넘어갈게요. 자, 이거 지울게요. 그 다음에 말초신경계. 자, 이 말초신경계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신경, 뻗어있는 신경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초신경계라는 것은. 자, 뻗어있는 신경이니까 크게 두 가지 뉴런으로 되어 있죠. 하나는 구심성 뉴런, 하나는 원심성 뉴런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구심성 뉴런은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기서 자극에 대한 신호를 받게 되는 거죠. 자극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척수를 거쳐서 이 원심성 뉴런에서 이제 반응을 하게끔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원심성 뉴런으로 놓고 봤을 때 크게 먼저 자, 이 원심성 뉴런은 자, 먼저 자율신경계. 여기서는 다시 자율신경계와 그 다음에 자율신경계와 하나는 체성신경계. 이렇게 나눠져. 체성신경과 자율신경으로 나눠지게 된다. 됐죠? 자, 먼저 이 체성신경부터 먼저 봅시다. 체성신경은 이렇게 뉴런으로 쭉, 그러니까 말초신경에는 그냥 뻗어있는 신경들, 뉴런들을 얘기를 하니까 전부 다 뉴런 형태로 표현을 해요. 그러면은 체성신경은 뉴런 하나짜리가 쭉 뻗어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됐죠? 그럼 원심성 뉴런은 주로 반응을 하는 뉴런들이니까 체성신경과 연결되어 있는 맨 끝쪽에 있는 반응기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에는 주로 뭐에 해당된다? 그쵸? 주로 근육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는 근육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는. 자, 근육과 연결되는 체성신경은 주로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근육과 연결됐으니까 여기서 주로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겠죠. 그건 이따가 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자율신경은 다시 두 갈래로 나눠지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뭐다? 교감신경이 있고 하나는 부교감신경으로 나눠져요. 자율신경은 다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눠진다. 먼저 교감신경은 앞쪽 뉴런은 짧고요. 뒤쪽 뉴런이 쭉 이렇게 길다랗게 되어 있어요. 부교감은 앞쪽 뉴런이 길고 뒤쪽 뉴런이 이렇게 짧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부교감신경에 해당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때 교감신경에는 주로 이 끝에 있는 반응기에 해당되는 게 주로 교감신경은 여기에 이제 척수와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는 척수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 색깔로 하죠. 여기 누구? 척수 쪽과 연결되어 있다. 교감신경에는. 자, 근데 부교감신경에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반응을 하는 기관이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자, 척수 쪽과 연결되어 있는 반응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중간내와 연결되어 있는 반응이 있고 하나는 연수 쪽과 연결되어 있는 반응이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눠져 있는 게 뭐다? 부교감신경에 넣는다. 이해됐죠? 그래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눠진다. 자, 특징들을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먼저
자, 교감신경은 앞에 이렇게 이게 있어요. 이렇게 마리집이 있고요. 부교감신경에도 이 앞에 쪽만 마리집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신경에서만 이렇게 마리집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요 신경, 여기 신경절이죠. 여기 축상말단과 그 다음 뉴런에서의 신경세포체 사이는 신경절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저기 뭐야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되죠. 그랬을 때 요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자, 요 파란 색깔 한 부분, 요 부분 전부 다 뭐가 분비된다?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돼요. 아세틸콜린. 여기도 체성신경도 여기가 아세틸콜린. 여기도 아세틸콜린이야. 파란 색깔 하는 데는. 근데 자, 교감신경의 최종 말단 끝에 있는 요 말단 부분에서는 뭐다?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요러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는 게 교감신경에서의 최종 말단 부분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으로는 각각 이제 교감신경 끝부분에서 이제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는지를 하나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교감신경에서 척수 부분에서 하는 반응들은 자, 크게 이런 게 있어요. 자, 동공조절, 소화, 호흡, 심장, 그 다음에 저기 뭐 있니? 방광. 자, 이런 것들 한꺼번에 다 조절하는 게 어디다? 교감신경, 척수 쪽에서는 요거를 한꺼번에 얘 혼자서 다 조절해요. 그게 바로 교감신경에 해당돼요. 자, 문제 요 부교감신경이에요. 부교감신경. 요걸 좀 알아둬요. 요거. 자, 그 중에서도 잘 보셔야 돼요. 부교감신경에서 척수 쪽에서 조절하는 거는 어떤 것만 조절하느냐? 얘는 바로 방광 조절만 해요. 얘는 방광 조절만 해요. 그 다음에 중간내에서는 아까 우리 중간내 배웠죠? 어떤 조절해요? 동공 조절해요. 동공 조절, 우리 눈과 관련된 일들은 전부 다 저기 중간내에서 하게 되죠. 나머지는 전부 다 연수에서 조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어요? 호흡. 그럼 또 뭐 있겠어요? 소화. 또 뭐 있겠어요? 심장박동. 이런 것들이 연수 쪽에서 조절하게 되는 게 바로 부교감신경에 해당된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요것만 좀 유념해서 좀 외워두시기 바라요. 특히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체성신경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러한 자율신경 조절을 정리를 해볼게요. 이 자율신경이 조절하는 거를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자, 그거를 자, 예를 들어서 자, 교감신경과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을 나눠놔서 부교감신경과 구분을 해서 각각의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해요? 동공 크기는 어떻게 되는지, 소화는 어떻게 되는지, 호흡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심장 박동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방광 조절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또 말단 부분에서는 어떤 물질이 분비되는지를 각각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뭐를 기준으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이해되셨죠? 먼저 교감신경을 봅시다. 교감신경은 주로 어느 때예요? 그쵸? 우리가 흥분할 때를 얘기를 하죠. 흥분할 시기. 흥분할 때 주로 교감신경이 활성이 일어나죠. 부교감신경은 주로 어느 때 활성이 돼요? 우리가 주로 좀 우울할 때, 억제될 때 주로 부교감신경이 활성이 돼요. 자, 그럼 교감신경이 흥분이 될 때 동공 크기 커지고요. 소화 잘 일어나요? 안 돼요. 호흡 가빨라지고요. 심장박동 빨라지고요. 방광 상태는 어떻게 되나요? 요거 방광 상태만 좀 유념해서 봐주세요. 교감신경 흥분할 때 우리 어떤 상태다? 흥분하게 되면 이완이 되죠. 그래서 이완된다.
자, 말단 부분에서 아까 뭐가 분비됐어요? 요게 분비됐죠. 그래서 노르에피네프린. 자, 요게 분비가 일어나게 된다. 그 다음에 부교감 신경에서는 동공 크기 낮아지고요. 소화 더 잘 되죠. 호흡은 억제되고 심장박동 억제되고요. 방광 상태에서는 수축이 일어나요. 이때 수축이 일어나. 방광.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얘는 말단 부분에서 뭐가 분비돼요? 바로 아세틸 콜린 분자가 분비가 일어나게 된다. 이게 바로 자율신경에서의 조절에 해당된다. 이해되셨죠? 요거 하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앞에 거 지울게요. 자, 그 다음으로는, 자, 세 번째로는, 자, 요런 이제 신경계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이유가 뭐예요? 결론적으로 요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서죠.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 저런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뭐를 해요? 자, 반응 알아봐서, 자, 그럼 반응이라면 결국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반응을 알아본다는 것은, 기준이 딱 있어요. 기준. 그 기준이 뭐냐면은, 대뇌예요, 대뇌. 이 반응들이 대뇌를 거치는 반응이냐, 대뇌를 거치지 않고도 일어나는 반응이냐에 따라서 요 두 가지 반응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제일 처음에는 대뇌를 거치는 반응이 뭐에 해당된다? 그게 바로 의식적 반응에 해당된다. 의식적 반응. 자, 대뇌를 거치지 않는 반응을 뭐라고 한다? 그거를 무의식적 반응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 대뇌를 거치는 반응이냐, 대뇌를 거치지 않는 반응이냐, 그래서 요 두 가지로 나눠진다. 자, 그럼 무의식적 반응은 주로 바로 대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척수를 통해서 바로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얘는 자극을 주어졌을 때 어디로? 뇌로 전달해서 뇌에서 명령을 내려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무의식적 반응은, 자,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여기에 해당되는 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그게 하나가 무릎 반사가 있죠. 무릎 반사. 무릎 반사가 있고, 하나는, 척수 반사 있죠. 척수 반사. 하나는 척수 반사가 있다. 주로 언제 때냐면은 무릎 반사는 우리 딱 쳤을 때 나도 모르게 탁 올라가는 거야. 무릎 쳤을 때. 척수 반사는 주로 위험할 상황. 그래서 뭐 뜨거운 거를 만지든지, 그럼 나도 모르게 이렇게 귀를 만진다든지, 위험한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거. 척수 반사. 자, 의식적 반응은 대표적인 예로 뭐 예를 들어서 야구를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뭐 투수가 던졌다. 근데 던졌을 때 타자가 치는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의식적 반응이라고 얘기해요. 투수가 던진 공에 예를 들어서 뭐 속도라든지 높낮이라든지 그걸 따져서 보고 판단을 해서 뇌를 생각을 해서 반응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의식적 반응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해되셨죠? 대뇌를 거친다. 그거 한 가지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자, 여기 지울게요. 자, 그 다음으로는, 그 다음을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신경계 질환을 보도록 합시다. 자, 신경계 질환은, 자, 중추신경계 질환이 있고, 말초신경계 질환, 요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는 게, 신경계 질환이에요. 먼저, 중추신경계 질환을 먼저 놓고 보게 되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질환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깜빡깜빡 잊어먹는 거. 치매가 있죠, 치매. 혹은 치매를 같은 질환 형태로 보는 게 알츠하이머. 증상이 같아요. 증상이 같아서 치매랑 알츠하이머를 같은 그 증상의 질환으로 놓고 생각을 해요. 얘네들은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은, 자, 생각하는 게 깜빡깜빡 잊어먹으니까 주로 어디에 문제다? 생각하는 형태인 우리 대뇌에 문제가 생겨서 일어난 게 바로 중추신경계 질환으로서 치매를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파킨슨병.
자, 이 파킨슨병은 뭐에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어디에다가 저기 대뇌에 잘 전달이 되지 않아서 대뇌 문제가 아니라 신경 전달 물질이 잘 분비가 안 돼서 생기는 건데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우리가 배웠던 아까 아세틸콜린이라든지 노르에피네프린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 아니라 파킨슨병을 일으키는 이제 신경 전달 물질로서 뭐에 문제가 생기냐면 바로 도파민의 문제예요. 도파민. 요 도파민이 제대로 분비가 안 되어서 생겨나는 게 요 파킨슨병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말초신경계 질환으로서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바로 루게릭병이 여기에 들어가요. 루게릭병. 자, 이 루게릭병을 같은 말로 또 뭐라고 하냐 하면은 똑같은 말로 근위축 경화증이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이 근위축 경화증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니까 요걸로 꼭 암기를 해두세요. 자, 근위축 경화증. 말 그대로 운동신경에 문제가 생긴 거죠. 운동신경에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운동신경에 문제가 생기니까 모든 근육들을 못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루게릭병. 전부 다 말초신경계에 해당이 돼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오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신경계 질환이 있으니까 신경계 약물들. 약물들에는 어떤 약물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각성제, 하나는 환각제, 하나는 진정제. 이 세 가지 형태의 신경계 약물들이 존재를 해요. 자, 여기에서는 대표적인 이 세 가지 종류에 해당되는 약물의 종류를 꼭 암기를 해두세요. 먼저 각성제에 해당되는 약물에 해당되는 종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카페인이라든지 혹은 코카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혹은 뭐 니코틴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들어간다? 각성제 약물로서 들어가요. 환각제에는 우리 마약 성분 들어가는 거 다 여기에 해당돼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대마초, 대마, 그 다음 뷰테인. 이 뷰테인 가스는 주로 어디에 들어갑니까? 그죠? 가스, 우리 캠핑장에 쓰는 가스 그 버너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가스가 뷰테인 물질이죠. 그 다음에 진정제에 해당되는 게 알코올, 그 다음에 아편, 이런 게 진정제에 해당되는 신경계 약물에 해당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신경계는 여기까지만 좀 암기를 해두시면은 신경계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잘 정리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됐나요?